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훈련 7번째 시간 볼린저 밴드 활용법인데요. 우선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만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주변에 주식 투자를 하는 지인들이 많아서 시간 날 때 매매 기법도 알려주고 좋은 종목이 보이면 잘 얘기해주는 편인데요. 이번에 박셀바이오 첫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했지만 주변에도 얘기를 참 많이 해줬어요. 이 종목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매수하고 최소 20% 이상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라고요. 그리고 20% 이상 수익을 낸 사람들은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부터 하고 일부러 찾아와서 맛있는 밥도 사주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놈 하나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수익 잘 냈냐고 물어봤더니 응, 좋았어. 근데 다음 종목은 뭐야? 라고 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대뜸 다음 종목이 뭐냐고 묻길래 영화 부당거래에서 주인공 류승범 씨가 했던 명대사가 생각났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아마 사회에서 만난 친구라면 바로 손절했을 텐데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억지로 보유했지만 원래 좀 이기적인 캐릭터라서 이번에 확실히 매도 처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부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엔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보조지표들이 있죠. 일목균형표부터 시작해서 MACD, RSI, 스토캐스틱, 엔벨로프, OBB 이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있죠. 저는 예전에 주식으로 손실을 너무 많이 보고 복수심에 불타서 몇 년 동안 미친놈처럼 공부했었는데요. 나름 사용해야 될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보조지표는 대부분 후행성이라서 말 그대로 보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엔 필요할 때만 세팅을 해서 보고 차트에서는 볼린저 밴드 하나만 사용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운이 좋게도 슈퍼개미 몇 분을 직접 뵌 적이 있는데요. 보조지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고 딱 한 분만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시는 걸 보고 저도 사용하게 됐어요. 우선 볼린저 밴드는 미국의 재무분석가이신 존 볼린저 선생님께서 1980년대에 만든 도구였는데 그의 이름을 붙여서 볼린저 밴드가 됐죠. 그런데 볼린저 선생님께서 왜 이걸 만드셨고 물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 영상은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전을 위해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실전 매매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역시 보조로 활용하는 것이지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선 세팅부터 같이 해보죠. 이것도 세팅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0601 주식 종합 차트에 만들어 보죠. 그리고 일봉에다 하든 분봉에다 하든 방법은 똑같습니다. 같이 해놓으시면 됩니다. 분봉은 몇 분봉이 좋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분봉이든 3분봉이든 5분봉이든 다 사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잘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건 먼저 지우고요. 자, 바닥에 마우스를 대고 우클릭을 하면 여기 지표 추가가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B5만 치세요. 그럼 볼린저 밴드가 나오죠. 이걸 누르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위아래에 선들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선을 더블 클릭하면 지표 설정 창이 뜨는데요. 지표 조건 설정은 건드리지 마시고 라인 설정을 누르면 선들을 바꿀 수 있어요. 우선 먼저 중심 체크선을 해제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21선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단선과 하단선을 잘 보이게 바꿔보죠. 상단 밴드는 빨간 계열로 하는 게 좋으니까 연한 핑크색으로 5포인트. 그 다음에 하한선은 파란 계열로 하는 게 좋으니까 하늘색으로 5포인트.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안 보이던 선들이 잘 보이죠? 물론 색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컬러로 바꾸면 돼요. 다만 저와 다르게 하시면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색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선 이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처럼 이렇게 2차선이었다가 4차선이었다가 8차선이었다가 다시 4차선이었다가 2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길이 넓어지면 큰 상승이나 큰 하락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밴드의 폭이 좁아지면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길을 벗어나서 인도로 들어가거나 비포장도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실수로 길을 벗어났다면 빨리 정상적인 길로 돌아와야겠죠.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벗어나면 안으로 들어오려는 속성이 있어요.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초보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일봉을 보고 스윙 투자 중심으로 매매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내 관심 종목 중에서 볼린저 하단을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종목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찾으려면 관심 종목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겠죠. 자, 이 종목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살짝 이탈했다가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매일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1선 위로 올라올 때 매수한다. 보통 고수들은 이렇게 5일선과 11선이 골든 크로스 되는 자리에서 매수하는데, 이건 시장 상황이나 수급에 대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가급적 21선 위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 근처가 좋은 매수 타점이죠. 세 번째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2번 이탈하면 매도한다. 그냥이 아니고 강하게 이탈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어디가 매도 타점이에요? 여기서 한 번 이탈하고 여기서 두 번째 이탈하니까 매도하면 좋겠죠? 이 두 개는 묶어서 보셔야 돼요. 물론 고수라면 여기서 매도하지 않고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상태니까 11선을 깨면 매도하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윗구간까지 더 수익을 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 이 근처에서 매수했다면 현재까지 약 60% 정도 수익을 낸 거예요. 그 다음 피코그램 좀 보죠. 이 종목은 지금 너무 많이 상승해서 아래쪽 차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데, 저는 매일 차트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볼린저 하단을 이탈했다가 들어올 때 매수했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2번 이탈했을 때 여기가 매도 자리죠. 그 다음 다시 어디에서 매수해야 될까요?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21선 위로 올라올 때 매수하면 되겠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다시 한 번, 2번 강하게 이탈했을 때 매도. 그 다음에 다시 21선까지 기다려서 매수. 그런데 여기서는 볼린저 상단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죠? 그럼 보유. 그 다음에 여기서 볼린저 상단을 뭐 한 번, 2번 정도 이탈했을 때 매도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실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녹화하기 전에 계산을 해봤는데 수익률이 300%가 넘더라고요. 그 다음 박셀바이오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볼린저 하단을 이탈했다가 들어왔는데 21선 위로 못 올라왔죠. 그리고 다시 여기 살짝 이탈했다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21선 위로 올라오죠. 그럼 매수. 그 다음에 폭등했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 번, 2번 강하게 이탈했으니까 이 자리에선 매도. 그 다음에 21선에 다시 오면 매수하면 되는데 지금 내려오질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강한 종목은 11선에서 매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날 매수하고 주변에도 58,500원 근처에서 매수하라고 추천을 하고 최소한 수익률 20% 이상 구간에서 매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8% 먹고 빠졌어요. 하지만 제 친구는 여기서 저랑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률 20%가 넘을 때 일부 팔고 지금은 이 구간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날 왜 단타를 하고 빠졌냐? 제가 이날 CS 베어링과 대명 에너지라는 종목을 매매하려고 몰입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CS 베어링은 매수가 되고 대명 에너지가 매수가 안 되고 상한가까지 가서 약간 멘붕이었어요. 그리고 이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전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이 아니면 가급적 금요일에는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자는 생각인데 매수할 타이밍을 조금 놓친 거예요. 그 다음 현대 로템 좀 보겠습니다.
저도 이때 수익을 꽤 많이 냈었던 종목인데요. 자,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 종목은 어디에서 매수해야 될까요?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다가 21선 위로 올라오는 여기서 매수. 그 다음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2번 이탈했을 때 여기서 매도. 그 다음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21선 위로 올라오는 여기서 매수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2번 강하게 뚫을 때 여기서쯤 매도했다면 최소 5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매수를 못해서 너무나 아쉬워했던 대명에너지좀 보시면 이 종목은 여기서 볼린저 하단을 살짝 이탈하는 척 하다가 여기서 21선 위로 올라오죠. 여기가 좋은 매수 타점이에요. 종가 베팅하기에도 아주 좋은 자리고요. 근데 제가 이날 매수를 못해서 다음날 매수하려고 잔뜩 준비했었는데 아침에 8% 갭 뜨고 바로 상한가까지 날아가서 정말 울 뻔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서 매수가 되어서 여기서 매도했다면 45%. 만약 여기서 매도했다면 수익률이 100%가 넘었어요. 너무 아쉽죠?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는 중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또 초보분들은 21선 위에서 사서 매도 타점으로 활용하시면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암튼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더 다양한 종목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요즘 이런 댓글이나 질문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적어도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살면서 아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선을 다했다 라는 말이에요. 전 세상에 이 말처럼 이기적인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했다 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내 기준에서 할 만큼 했으니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금기어인데요. 본인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최악인 거죠. 쉬운 사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 옆집에 동갑내기 친구가 살았는데요. 얘가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반에서 20등 정도 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60명 중에 58등, 59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만화에 미쳐가지고 밤새도록 만화를 보고 수업 시간엔 잠만 자니 성적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도 꼴찌는 안 하는 게 그건 전문가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걔네 엄마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이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내 얘기는 안 들어도 네 얘기는 잘 들으니까 얘기 좀 해주라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엄마 고생하시고 걱정하시니까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라.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서 하루 벼락치기로 해서 55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직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엄마한테 난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최선이라는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을 주는 말인지 실감이 나시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편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즉,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책임져야 프로인 거죠.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로 싫어하는 말은 선의를 베풀어라 라는 말이에요. 선의가 뭐예요? 사전적으로는 착한 마음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보통 남들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참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 동창놈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주로 언제 하냐 하면 저희 고등학교는 동문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가 직책을 맡고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선의를 베풀어 달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도 좀 내고 행사도 참여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야 만약 제가 마음을 먹었다면 클릭 몇 번으로 보낼 수 있지만 행사 같은 건 제가 일부러 많은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행사에 참가해서 도와주면 돈도 제가 내고 고생도 제가 죽어라고 했는데 생색은 항상 지가 내요. 여러분, 선의는 본인이 정말 이 일을 해서 행복할 때 스스로 하는 게 선의예요. 남에게 선의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은 나는 계속 남들에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나 역시도 계속 즐기고 싶으니 너만 계속 희생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기본 심성이 착한 사람이어서 선의를 많이 베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절대로 남들에게 이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 상황이나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 다음 제가 세 번째 싫어하는 말은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라는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정말 단타를 잘하시는 고수님께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때 이미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저보다 HTS, MTS를 훨씬 더 잘 쓰셨어요. 저도 기능들을 꽤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다양한 기능들을 폭넓게 쓰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지금 70대 후반이신데 컴퓨터를 저보다 더 잘 쓰세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버지한테 물어볼 때가 많아요. 아버지는 본인이 궁금한 게 있으면 블로그를 찾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든 알아내시고 본인이 전문가처럼 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세요. 사람이 무언가를 잘한다는 건 열정과 의지의 문제이지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리가 부러져서 걷기 어렵다. 저처럼 허리 수술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기 어렵다. 이런 물리적인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나이가 많다는 게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다고 봐주는 일도 없고 나이가 있다고 배려해주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이 핑계를 대는 건 제일 비겁한 변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어떤 나이인지 아세요? 주식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날엔 한 종목으로 5% 수익을 내려고 몇 시간씩 분석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다음날 손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세력들에게 최선을 다했으니 선의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제가 주식한 지 오래되었고 나이도 좀 있거든요. 라고 말하면 세력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반응이 4글자 정도로 돌아올 거예요. 어쩌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조금 친절한 세력이라면 7자 정도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들, 세력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로 말하는 냉정한 프로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선의를 베풀어라, 난 나이가 있다라는 말은 절대 통용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본인에게 또 타인에게도 절대 이런 말들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딱딱한 얘기를 했으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서 즐겁게 마무리를 하면 전 오늘 볼린저 밴드를 쉽게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보시는 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언제라도 영상을 다시 만들 겁니다. 그건 제 선의가 아니고 프로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에요. 나름 멋있게 말한 것 같지 않나요? 자, 앞으로도 계속 성투하시고요. 본인이 주식하기 딱 좋은 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